오늘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어서 또 급히 집에 어떤 두 분이 찾아와서 아주 목매이는 소리를 해서 그걸 해결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중한 말씀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 이렇게 소중하게 담아왔습니다. 사실 모든 훌륭하신 목사님이나 성직자,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내용 저보다는 100배 더 훌륭합니다만 거기에 담긴 내용도 좋고 또 자랑스러운 제게 담긴 내용도 제 논문이 유네스코에 오를 정도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보이거든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안 보입니다. 내가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내가 힘과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나도 못 지키고 국가도 못 지키고 또 타국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두른 생략하겠습니다.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야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바르게 평화 통일을 열 수 있고, 그래야만이 국가가 더 크게 발전하고 국민이 더 행복할 세상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특히 나라 사랑 조찬 기도위에서 오늘 하시는 이 조찬 기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종을 주관하시리라고 믿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제가 겸손한 말씀을 올리더라도 저는 바보니까 항상 저런 말을 한다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가 크게 발전해야만은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그를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모든 경제나 사회가 안정되어야 현장 경제가 살아나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아가 현장 경제가 살아나야 국가 경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고 국민도 따라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결국 우리의 소원인 평화통일이 더 쉽고 빠르고 바르게 열릴 수 있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이 더 잘 수 있다는 길이 활짝 열린다 굳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열어서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주제가 가장 큰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큰 기쁨을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과 성직자님과 같이 오늘 공유하면서 몇 말씀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제가 오늘 정책 특강을 하는 이유는 남보다 많이 알고 더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제도권에서 특권을 누리거나 재계에서 부를 창출해서 국가와 사회에 홍원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삶의 현장에서 여러 어른들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제도권이나 재계의 현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씩 익히고 경험하면서 배우고 터득한 내용을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과 성직자님께 진솔하게 펼쳐서 더 나은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제 논문을 중심으로
한 정책 중 몇 가지 요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의사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자는 바보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리 민족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혼을 두드려서라도 우리 삶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독교인들이 마음 모아야 평화통일도 더 쉽고 더 빨리 더 바르게 열 수 있고 국가도 더 크게 발전하고 국민도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이 바보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쓰기 위해서 같이 하신 모든 성자님께 거듭 감사드리고 이 큰 기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 논문 중 이번에 유네스코에 국내에서는 5,000년 역사의 최초로 논문을 작성하라 제출한 내용 중 몇 가지 요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시간이 많았으면 엄청난 이야기를 막 털어놓고 싶은데 15분만 하라. 15분 후에 쫓겨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5,000년이라는 긴 역사의 삶 속에서 공식적으로 몇 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931번 일어났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이 수많은 요청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또 굴하지 아니하고 모질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한민족의 탁월한 국민정신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우리 민족은 특혜정신이라는 득도 한다고 그러죠. 특혜정신이라는 민족 세션을 깨달았고 이런 위대한 사랑정신은 그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힘과 능력을 가진 위대한 국민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정신은 조국의 민족의 동포의 생존의 파괴정신으로 이어져서 백성 군주 장수 우병들의 지혜가 촉매대가 되고 온 국민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서 이 강한 애국심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삼국을 통일하고 내놈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내고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해내한 아주 훌륭한 한민족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위대한 민족의 국민정신을 가진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국에서 침입하는 것을 안주하면서 그들의 지배만을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국가는 국가정책연구원에서 처음부터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10여 명 대통령이 이어졌는데 국가정책연구원을 만들고 여기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이고 만든 국가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고 이곳에서 만든 전문적인 과학적인 정책으로 통일을 열어야 확실한 평화통일이 열릴 수 있고 그래야만이 국가가 더 발전하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고 국민이 그 힘들고 어렵게 낸 세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국민이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는 우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일념으로 우리 민족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민족권을 두드려서 우리 삶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평화
평화 통일로 열어서 밝은 세상을 열어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강의 주제를 잡아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좋은 정책 하나가 국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소원인 평화통일을 활짝 열어서 인류 국가가 되어야 우리도 선진국이 되고 미국이나 타국만 세계를 제패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류를 선도하는 위대한 한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로 공정한 정책만이 화합하여 국가를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달까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니까 청문회 대상자 장관들 164명 중 28%에 해당하는 64명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빵 하나 훔쳐먹고 배고파서 지나가다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돈을 낼 수가 없어 몸을 잡히고 형무소에 가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들은 다 처벌하면서 그들은 다 용서를 했다.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용서했으면 전 국민도 똑같이 용서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같이 못난 사람을 대통령하면 나와보시오 하는 추천을 받고 전쟁기념관에서 몇백 명이 있는 자리에서 200여 명의 추천을 받고 제가 수락을 하고 거기에서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법이 공정하지 않고서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의 행복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네들만 어느 부류들만 혜택을 받으면서 국민은 18%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평화와 행복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그 능률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한 혜택을 받아야 국민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토를 4분 5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자랐습니다. 팔방놀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땅 따먹기를 양쪽에 하고 있는 이런 놀이. 우리는 그걸 조사해 보니까 먼 위에 수천년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나눠놓고 서로 땅 따먹기 하는 정신을 가르쳐 가지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를 미국의 한 주만 동 얻은 대한민국을 8도 아니면 이북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로 종합해서 대한민국 전주, 대한민국 상주, 대한민국 부산하면 될 텐데 이렇게 나눠놓고 일자리는 그대들은 나눠먹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중심 정책을 전부 없애고 그 자리를 모든 현장에 있는 국민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국회의원 하나가 비서를 9명씩이나 주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인구가 3억 2,336만 명입니다. 상원은 100명, 하원은 435명. 그걸 나눠보세요. 60여만 명이 한 명 뽑습니다. 우리나라는 5,200만인데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17만 명이 하나 뽑습니다. 그러면 미국보다 우리가 할 일이 더 많고 돈이 더 많아서 이렇게 풍부하게 그들에게 돈을 줘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고 또 할 일이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미국과 같이 우리도 60만 명 정도에 하나 뽑는다 생각해요. 그럼 86명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나
9이라는 숫자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저는 술도 담배도 입에 대본 일이 없고 제주도도 외국은 가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란스러워서 옆집을 가보면 고수들거리를 하는데도 9이라는 숫자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86명이지만 90명 정도가 어떨까? 아니다! 거기다 9을 더 붙여주자! 언제고 겸손한 게 좋잖아요. 100명을 채우는 것보다 99명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비서 다 없애고 스위스, 그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와 같이 자전거 타고 국정을 운행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한 끼에 밥을 못 먹어서 노숙자가 되고 거리에서 잠을 자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네들은 비서 9명이 뭡니까 이게? 이런 나라가 참 답답하죠. 그래서 공평한 사회는 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국회, 사회단체, 학교 등 막 강연을 했다니까 지난 3월 29일 날 삼성에서 KBS 9시 방송에 나와서 하는 여직원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사원서 사장 사이가 10단계가 되어가지고 뭐 사원, 주임, 상무 뭐 쭉 해서 10단계가 있대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대로 중앙중심에서 전부 없애고 현장 중심으로 바꿔보니까 단 사원과 팀장 하나 두고 사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비용이 10분의 1도 안 되고 모든 정책이 직보가 돼서 회사는 10배, 20배로 발전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더라고. 제 말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막 선전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부끄러웠던 일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중심 정책을 일본에서 하던 거, 외국에서 하던 거 우리나라 법정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본말로 전부 그대로 유진호 박사가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헌법은 재헌헌법이 최고 좋은 헌법입니다. 때문에 모든 정책이나 생활상도 국민이 행복한 방향으로 중앙중심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바꿔서 국민이 잘 살도록 만들고 세금을 덜 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진 빚이 1,400조라고 하죠. 1인당 2,700만 원이라고 하죠. 그게 적폐가 아닙니다. 더 큰 적폐는 각 대통령마다 바뀔 때마다 그 사람에 쫓아서 그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책을 하다 보면 그 정책이 실패하면 국민의 세금은 모조리 또 당진되고 또 이 사람 바뀌다 보니까 국가는 지금 이미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국가는 국가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한 연구자들이 이어서 발전시키면 국가도 발전하고 국민 세금도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돼서 국민 민복을 위한 복지를 위한 경제가 이루어지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1차 방정식과 같은 평화통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북한이 이 핵을 개발하여 미국과 한판 전쟁을 하자고 벼르고 있는 아주 급박하고 전운이 감도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를 우리가 넉넉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는 아주 딱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직자님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밤낮으로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 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핵을 만들고 핵 억지를 가져오고 있어야 하는데 국가는 그동안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이 이걸
핵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면 국가가 이해는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강대국들이 국내 한국에서 주재할 수 있는 유엔 기구를 갖다 만들어 놓으면 북한에서 만든 핵을 러시아 핵과학자, 중국, 미국 핵과학자, 지도자들이 국내 한국에 주재하고 여기다가 핵을 절대 쏘지 못할 것입니다. 쏘면 자기들이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참해서 평화로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재 한 사람을 잘 키우는 한 사람은 국가인 것입니다. 잘 키운 한 사람은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인재 양성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 대표 목사님 나오시는 걸 보니까 너 지금 그만해라 그런 뜻 같아서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사실 제 강의는 수억을 들어도 그러니까 제가 네 강의 한 방에 뿅 가서 디어머니한테 600만 평을 내놓더니 여기다 세계 평화평화를 공헌해라 조성해라 나는 그걸 받을 수 없다. 국가에 내놓자. 그러나 노동해본 데가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자. 이런 제의를 받고 한 번 공고를 했더니 6,000명이 모였다는데 지금 현재는 3만 명이 신청했답니다. 하루에 500통, 300통 전화해서 진짜 너 강의하자! 라고 이렇게 쫄림을 당하고 있는 바보입니다. 근데 그 강의를 이어서 하고 싶은데 내 발로 걸어가는 게 낫죠. 쫓겨나지 말고.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만과 건강